저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 자기가 이제 뭔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걸 했는데 제가 사실 계속 반대를 한 겁니다.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대를 한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뭐 장사를 하려면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장 조사를 정확하게 했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당신이 갖고 있는 인맥이 얼마냐 그 얘기를 했는데도 자기는 했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못하게 했는데 요번 근래 와서 이제 제가 이제 하도 반대를 하니까 몰래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해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그마한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성격이 뭐랄까 조금 이제 바꿔진 거죠. 이게 나한테 이제 내가 하도 못하게 하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자신감을 피력을 했는데 이제 한 15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얼굴에서 이제 표시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 신랑한테 얘기할 때는 잘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잘 안 되고 이러니까 빠른 어떤 결과를 보려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딸애하고 이제 둘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천천히 어차피 준비된 거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옆에서 서브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도와주고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천천히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성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빨리 완화를 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이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도움이 되는 거 좀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사모님이? 저 동갑이라서 저 올해 62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부모잖아. 예. 베이비 부모. 베이비 부모는 급해요. 왜 급한지 알아요? 너희들 윤회가 없어. 그러니까 그 베이비 부모 52년생부터 이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의 30%는 윤회가 없어요. 요 생뿐이야. 30%는 한 번 더 와요. 40%는 두 번 더 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두 번밖에 기회가 없는 너희들은 윤회가 없는 자야. 근데 유독 급하다. 이 사람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 윤회가 있는 자면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려나? 그지? 그러니까 이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 현상을 이해를 못할 만큼 무식하다. 이렇게 된 거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상태는 지금 그 사람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의무 있는 자가 이거를 돕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결혼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혼했는지 시집 온 건지를 짚어봐야지. 내가 지금 그 사람을 전부 그 손에다가 난 물 묻히기 싫다 그러면 물 안 묻힐 정도로 다 해줄 수 있어서 그리고 너는 우리 집 안에 집안 일만 거두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결혼을 했나요? 아니면 둘이 좋아서 결혼했나요? 응? 좋아서 결혼. 그지? 그럼 시집 온 게 아니잖아.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동반자가 돼서 같이 인생길을 서로 협력해서 걸어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땐가 나를 위해서 이제 안에서 내가 밖에서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나를 뒷바라지를 해줬으면 내가 성장했으면 여기에 또 질량을 덜어서 주면 이 사람이 굳이 밖으로 나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앉아서 내가 다 해결되는데 지금 왜 돌아다니나? 그 집안에서 모든 게 채워지면 밖으로 왜 나가요? 근데 이게 지금 집안에만 있으니까
나는 이 컵으로 벌컥벌컥 먹어야 되는데 남편이라고는 맨날 한 달 비도 안 왔다가 비가 오는 게 찔끔 오고, 응? 1년 가야 그 싹도 안 트게끔 와서 비를 떨궈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우물 찾아가야지. 이 여성들이 집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가 갖다 주는 걸로 내 목마름을 해결 못하니까 내가 지금 직접 내가 얻어야 될 그 질량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밖으로. 아이고, 나 참. 그걸 몇 년간 막아놨다고? 10년 나왔어요. 어? 한 10년. 안 쫓겨나기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삘겨져 나왔네? 어떻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합의가 됐어요, 안 됐어요? 합의가 된 거죠. 합의가 안 됐지. 그냥 나갔잖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집 나간 사람이 된 거라니까. 합의 없이 나갔기 때문에 집 나갔어. 근데 너희들이 정확하게 합의를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야 성공을 하게 돼 있지, 원리상으로. 합의가 안 돼서 네가 집 나갔는데 그게 잘 된다고? 그리고 내가 지금 뒤에 합의해줬다고? 아직도 깨끗하니 그래 너 잘 벌어와 봐라. 너 밖에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라고.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깨끗한 것이 언젠가 한 번씩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된다고? 아이고 참나 이게 참. 이게 원리의 삶과 원리를 모르는 삶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지. 어? 그 사람 길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길을 막을 권리가 너한테 없음이라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의 길을 막을 권리가 없고, 하물며 너희들이 그 동반자로서 만나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나는 내가 힘들어도 내 스스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가서 하게끔 해야 네가 그것을 잘 할 수 있느냐? 요거를 같이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의를 해줘야지. 응? 근데 내가 그 밖으로 나가는 원리를 모르니 돈 벌어오는 것밖에 모르잖아. 영업장을 연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사회의 어느 조직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돈 벌어 먹고 살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방편이고, 영업장을 열어놓으니까 뭐가 와요? 응? 사람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과 나누라고 너 지금 영업장 열은 거예요.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한 구멍가게를 내면 내가 일일이 오는 손님을 다 맞이하고 다 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 손님들의 근기도 살피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듣고 저 사람들의 습관도 살피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고객들을 한 3년 정도 잘 살피고 매일매일 그거를 들어와서 일지에 기록을 하고 저 사람은 어떤 특징, 어떤 데에 특기가 있는 사람, 또 어디에 전문가. 내가 가서 손님이 왔는데 뭔가가 우울해져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여기 맛있는 걸 이 케이크라도 먹는 게 있으면 요거라도 한쪽 갖다 주고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요거라도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곁을 주고 하면 요 사람이 언젠가 입을 열어서 지 얘기를 하게 돼 있다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서 하루에 와서 기록을 해놓고 그러면 요게 내 보물들이에요. 요게. 근데 어떤 때는 요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요 사람이 어려워하고 있는 요런 게 있다면 근데 어느 땐가 같이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인공 중심이잖아. 그래서 요쪽에 가서 물어보는 거지. 아, 지난번에 이렇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하시던데 저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요 부분에 상당히 그걸 가지고 계신데
혹시 이렇게 연결해 드리면 대화를 해보실라느냐고. 그 요쪽에 가서 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요것 좀 한번 좀 그 상담 좀 해주실려냐고. 근데 요 두 사람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각각 나한테 얼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하든지 오케이 안 하든지 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돼서 또 자기들이 도움이 돼. 그러면 이 커피숍은 이제 뭐가 돼?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필요해서 오는 사랑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와서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문제가 풀려나가는 요런 연구센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들겠죠. 그러면 그때는 나 혼자서 모든 사람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요때는 사람을 하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라고 돈 싸게 줘가지고 저놈한테 얻을 만큼 착취해서 내가 이문을 남길까? 이게 아니고 요런 내 뜻을 얼만큼 잘 반영해서 요자가 사람을 잘 대할 수 있을까? 요런 면접 기준을 가지고 봐서 이제 그 처음에 오는 손님들은 그렇게 맞이하게 하고 또 질량이 그 중에서 낮은 사람은 요 사람한테 맞이하게 하고 나는 또 그 위에 있는 질량에 있는 사람을 또 이렇게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게 사람이 너무 북적북적해서 많아졌다. 그러면 이제 사람을 한둘 더 쓰겠지? 그래서 맨 먼저 써서 훈련된 자한테 분점을 내주는 거야. 어? 이렇게 해서 분점을 내주면 나는 커피숍 회장님이야. 그러면 요 커피숍에 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회장의 직책에 맞는 질량 있는 사람들은 내가 케어하고, 응? 그 다음에 점장한테 맞는 질량의 사람은 점장이 케어하고, 그지? 내 분신처럼 컸을 거 아닌가 봐. 그리고 나는 또 사회에 나가서 사회에 그늘진 곳에 가서 또 이런 것들도 점검도 하고 사회에 내 질량에 맞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직원들한테 요거를 전파해주고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요게 사업의 원리야. 돈 벌어 먹고 살라 하는 건 장사치. 사람을 성장 발전시켜서 사람과 같이 살려 하는 사람, 요 사람은 사업가. 네가 장사치가 되려 하느냐 사업가가 되려 하느냐 이걸 물을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나도 깡통이네. 그러니까 상대한테 그런 걸 물을 수도 없고 의논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갈 길만 막고 앉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갈 길을 막아도 이 압이 차면 어딘가는 삘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터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 친 놈이 잘 된다?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응? 사고 친 놈이 잘 된다는 게 있냐고. 없어요, 그런 법칙은. 그러니까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요런 원리들을 바르게 알아서, 응? 바르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요런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그 정법 강의에 가면 요건 내용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찻집, 뭐 음식점, 그 다음에 뭐 장사, 그 다음에 도량, 그 다음에 뭐 커피숍, 요런 키워드로 치면 그런 질문을 해놓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 그래서 그거를 쫙 풀어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한 말이 이해가 되고 어느 정도 와 닿는다면, 그거를 내가 먼저 쫙 가서 키워드로 쳐서 검토를 하면서 요거를 강의를 빼서 가족한테도 같이 주란 말이에요. 요것 좀 한번 검토 좀 해줘.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대화를 쫙 하면서 그때부터 계속 녹음을 하세요. 녹음을 하고 또 언젠가 요거는 도저히 잘 안 풀리는데 하는 게 있으면 내가 딴 데 떠나 있더라도 그런 거는 질문을 하란 말이에요. 전화로 하든 뭐로 하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또 그 단계에 맞게 또 따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문제를 이제 풀어가야 성공하는 길로 풀어가야지. 사고는 쳤어도 사고가 이게 기회일 수도 있고 그냥 사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처진 거고 이 처진 요 사고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지금 요 상황이 되니까 질문을 한 거란 말이지. 그지? 그렇게 해볼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 오케이?